안녕하세요. 구해주 빌딩 A팀장 김지현 박지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마포구 성상동에 좀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공된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몰라보게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기 위치랑 상권부터 알아보시죠. 6호선 망원역 약 300m,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망원 우체국 사거리 인근에서 한 20m 정도 대로변에 접해 있고요. 인근으로는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그리고 빌로 주거단지랑 다양한 연예기획사 사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상권입니다. 보여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건물 정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88.69평, 건축 면적 40.89평, 연면적 253.99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46.1%, 용적률이 225.45%,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넘긴 건물이라서 네.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일까요? 네, 지금 공사는 끝났고요. 네. 약간의 데코레이션 수준의 마감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형태였고 지금 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기존에 어두운 검은색 건물이었고요. 실질적인 중축, 그리고 주차장이 추가되지 않는 중축, 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건물을 최대 사이로 키워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현장이 주차가 되게 넓게 잘 뒤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찾으셔서 그걸 또 증축에 활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몰랐으면 임대 수익을 못 얻는 그냥 네. 주차장으로 사용할 뻔한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용적률 혜택을 봐서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좀 크게 돼 있었는데 또 막상 와보니까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면적의 숫자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또 썬큰을 만들면서 썬큰 면적을 또 증축으로 쓰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으면서 층당 1.5평 정도 모아서 또 증축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증축을 다 끌어다 쓴 용적률 혜택을 받는데 추가 증축을 혜택을 본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가까이 가서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면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변한 세밀한 변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네. 주차장이 진짜 굉장히 넓고 뒤쪽으로도 더 있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의 면적이 원래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천정이 지금 덮여 있는 1층의 이 공간, 네. 저쪽 끝까지 기둥하고 기둥 사이 라인까지 이 면적이 점포 하나 사이즈잖아요. 그죠? 수십평 정도 되는 면적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거를 우위로 갖다가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월세 수익이 안 나고 있었던 공간인데 용적률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됐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예전에 막 버려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그 불법 시설물도 저희가 싹 철거하고 네. 천정 충고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또 막아버리면 답답하니까 사이사이가 보일 수 있는 루버 네. 로 했고 우드 느낌 패턴의 루버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알루미늄 소재인데 외부에 써도 되는 건데 느낌은 이제 우드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마감재가 예쁜 것도 있어요. 근데 아스콘이 사실 물 빠짐이 좋고 하자가 제일 없어서 여기는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벽돌 타일 그리고 우편함 저렇게 매입을 했고 이 안쪽으로는 지금 들어가면은 화장실. 뒤쪽으로 가 선큰도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동해서 한번 선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제 선큰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비상계단도 따로 있고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선큰도 되어 있어요. 이 선큰은 또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전면 쪽에 좀 출입구가 있으니까 앞뒤가 환기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층고도 높게 확보돼 있고 전열 교환기가 안 돌리는데 지금 들어오실 때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저는 선큰에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쾌적하게 임대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구는 좀 어떤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바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고 약간 홀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진입해서 바로 계단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근데 신기한 게 문이 양문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리면 상층부의 구조에서는 앞에 전용 공간이 좀 해쳐요. 그래서 저는 건물의 정면에서 봤을 때 시원스러운 통유리가 펼쳐져서 건물의 전용 공간이 커 보이는 건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타서 반대편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지금 이 공간은 엘리베이터 홀이 아니고 위에서부터는 전용 공간이에요. 아, 내리는 건 뒤쪽으로 내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용홀의 구조 변경도 덜 하면서 비용을 아꼈고 건물의 전면의 가시성도 좀 키웠습니다. 아까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어서 증축에 썼다고 하셨거든요. 네. 요거 타고 저 다른 층도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준춤에 좀 왔습니다. 이 내부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게 됐나요? 일단은 구성을 좀 보면요. 저희가 방금 내린 엘리베이터가 원래 화장실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이 건물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공간이 건물의 코어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전용 공간이 디귿자 형태로 감싸는 거죠. 그럼 지금 그 화장실들은 다 어디로? 기존의 화장실은 계단실에 접해 있는 공간에다가 화장실을 위치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유치하고 싶은 업종에 따라 F&B 같은 경우는 마감을 전혀 안 해놓고 사무실은 수준을 좀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저희 건물은 사옥으로 타겟을 좀 잡았어요. 주변에 뭐 출판사, 연예기획사 이렇게 많이들 보러 오세요. 주차가 잘 돼 있고 건물이 또 보안이 좀 잘 돼 있는 구성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임대의 목적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바닥도 타일로 했고 벽체 페인트로 깨끗하게 했고요. 천장에도 냉난방기를 전부 다 설치를 해놨어요. 모든 층에. 그리고 조명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요즘에 테라스 있는 공간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우측편에 보니까 살짝 테라스가 있어요. 원래 있었나요? 테라스가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좀 나가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계고부 사이즈를 좀 확대해서 키우면서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 저런 공간들을 실외기 같은 거를 놓고 하다 보면 또 창고처럼 흘러가 버리는데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아무런 시설 없이 사람이 나가면 전화 통화도 편하게 하고 흡연이 허락되는 뭐 회사라면 흡연도 좀 편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러 공간들을 모아서 증축했던 공간도 한번 보시고 옥상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 공간으로 네. 왔는데 확실히 주변 건물들보다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시원스럽게 트여 있는데 여기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바로 밑에는 전용 공간이 있으면서 테라스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고 네. 이미 거기서부터는 애초에 없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애초에 다른 건물보다 한 개층이 높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증축을 했고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려서 이 옥상도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위에 공간이 또 아까워서 올라가는 계단을 또 만들었어요. 계단, 네. 저희 사옥으로 쓰게 된다면 어디 공간 하나 쉴 틈 없이 구석구석 저희가 공간 활용을 했고 외부 마감재가 멀리 있어서 질감을 좀 잘 못 보셨을 텐데 여기서 지금 외부 마감재를 또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좀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나죠.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게감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리모델링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판넬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커다란 사이즈의 박판 타일로 붙여놓은 느껴지시죠? 오리지널 박판 타일은 이런 거 한 장에 몇 수십만 원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공장과 협업을 했고 네. 제가 디자인을 만들었고 제가 투자를 해서 갖고 있는 제품인데 여러 군데 적용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외관 디자인은 저희가 알고 있는 비싼 박판처럼 보이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시공을 빠르고 가볍게 할 수 있고 마감재도 올라온 김에 소개를 드렸고요. 바닥은 역시나 저희가 모든 건물에 페데스탈을 적용하잖아요. 이 색깔은 때가 좀 덜 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화강서 계열 패턴으로 한 건데 이것 역시 소재는 타일인데 마감 느낌은 화강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강석을 이 바닥에 쓰면 물을 먹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갈라져서 깨지고 얼룩덜룩하고. 네, 근데 타일은 흡수율이 제로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사 다 진행하는데 기간 어느 정도나 걸렸나요? 인허가 기간이 한 5에서 6개월 정도 해서 해체 심의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순수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변 시세부터 건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래층의 일부 테라스 공간인데요. 일단 이 주변 시세가 궁금해요. 2년 내 최근 실거래가는 뭐 비슷한 입지에 대로변이 8천 후반에서 한 약 1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시세는 본 건물보다 역에서 조금 더 먼 곳이 한 9천만 원에서 한 1억 초반대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께서 23년도 12월 달에 54억 5천만 원, 평당 6,100만 원에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고 공사비를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싸게 매입을 하셨으니까 이런 투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이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건물을 매수했을 때부터 이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사옥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사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한 곳에 조금 모으자 이런 컨셉으로 이 건물을 좀 매수하긴 했는데 준공이 떨어뜨리고 난 후에 문의 오시는 분들이 보통 그쪽 계열의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사옥용으로 좀 문의가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예상 임대료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 같은 경우는 통임대가 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대로변이 평당 한 16만 원 정도, 그리고 본 건물 인근 2면 정도가 되는 물건들이 한 11만 원 정도의 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층별로 임대료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는 한 5만 원대,
1층은 한 10만 원 중반대, 상층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구축 건물 기준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시트 하실 때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증금 3억 5천에 월세 3,300만 원 정도로 평균 NI가 한 13만 원 정도로 임대를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문의는 계속 좀 많이 오는 상태고, 동네 부동산에도 얘기를 해보면 망원동 주변에 리모델링 된 건물들도 별로 없는데 저희 건물은 유일하게 신축처럼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저희 건물주분께서는 엑시트를 생각은 없으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한 3억 5천에 3,300만 원 정도로 임대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100억 초반대 엑시트를 한다고 해도 새로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이 건물은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 건물입니다. 물론 가격 협의는 더 해봐야겠죠. 근데 아직까지 엑시트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 문의 주시면 제가 건물주분과 얘기를 해서 최대한 가격 협의를 한번 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완공된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아 나 이 건물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